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천억을 날린 최초의 사람으로 지금 등극을 했죠. 일론 머스크. 이 부분을 다시 해석을 하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이제 오늘 첫날이 시작이 되었는데 1월 2일 증시 기준으로 오늘 첫날이죠. 첫날 개장은 10시 개장입니다. 10시 개장이고 23년도는 HLB 있어서 대격변의 원년이 될 겁니다. 원년이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지금 아주 오랫동안 진행을 해온 일이 결실을 어느 정도 맺어놨죠. 삼성 결과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삼성 결과를 확보를 했고 그리고 NDA 승인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은 NDA 승인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FDA 손에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FDA가 결정을 내리고 이제 결과를 받아들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HLB는 이제 엄청난 기업이 되어 있겠죠. 엄청난 기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확신을 할 만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바라보면 되죠. 확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손에 쥐고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확실성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아주 떡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라는 거죠. 그리고 미래성장 관련 섹터이냐 뭐 이런 부분도 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소차도 있고 전기차 지금 크게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죠. 그리고 도시 모빌리티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현실화가 되려면은 한 2030년 정도는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기업이 정말로 큰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으로 크게 변화가 생길까 이런 부분은 알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HLB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확실한 뭔가를 쥐고 있죠. 확실한 뭔가를 손에 쥐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의 가치가 아주 크게 떡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가장 돋보이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쪽이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 큰 이 먹거리로 자리를 이제 잡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하락한 그런 상황인데 뭐 HB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그런 이 경기 침체라든지 기업의 실적 우려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비껴 있는 기업이죠. 큰 재료가 기업의 가치를 크게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23년도 아주 큰 대격변의 한 해가 되게 될 겁니다. 테슬라 65% 폭락을 맞았는데 머스크 2천억 날린 역사상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지금 주가가 정말 많이 내려왔고 테슬라 CEO만 그렇게 많이 자산이 증발을 했느냐? 그렇지 않죠.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제 이 테슬라가 진폭이 컸죠. 크게 올라서고 그 다음에 크게 내려서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불명예가 안겨졌는데 보시면 테슬라 주가 폭락으로 머스크 순자산은 2천억 달러 감소를 기록한 역사상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 그만큼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죠.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52조입니다. 엄청나죠. 252조를 날려먹은 그런 상황이 되었죠. 자, 억만전자 지수 기준으로 머스크 재산은 3,400억 달러, 2021년 11월 4일 3,400억 달러, 429조 정점을 찍고 올해 들어서 65%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137조로 줄었습니다. 자, 절반 이상 날라갔죠. 65% 폭락했으니까. 자, 돈이 정말로 많이 줄어들었죠. 정말 많이 줄었다. 자, 이렇게 이제 재산이 252조나 날려먹었는데 이 테슬라는 엉엉 울면서 나 이제 망했다 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래도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기업이 될 거다 라고 또 자신감을 보이고 있죠. 자, 2021년 1월 개인 보유 재산 2천억 달러 기록하면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개인 보유 재산 2천억 달러 고지를 밟았고 세계 최고 부자로 등극을 했는데, 이제 이 코로나 당시 이제 돈이 엄청나게 풀렸죠. 돈이 풀리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돈이 풀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하겠죠. 각 기업들이 투자도 많이 하고 개인들도 자산이 이제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또 하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또 인플레이션을 만들었고 이런 부분을 다시 지금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역사는 돌고 돈다는 겁니다. 돌고 돈다. 그런데 이제 이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너져서 그냥 끝이 나는 거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지금 이런 부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골이 깊으면 또 산이 높다라고 하죠. 성장이 끝나버리고 이 산업 자체가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더 이상 재산이 늘어날 길이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장이 다시 돌아서고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연준은 다시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시기가 오겠죠. 아마 올해 올 겁니다. 올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를 좀 봐야 되겠지만 실업률이나 고용률,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을 하면 되죠. 그런 부분에서 뭔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큰 그런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이 좀 마무리되는 그런 시그널이 잡힌다 그러면 이제 연준은 그에 맞춰서 움직일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되면 낙폭이 컸던 이런 또 미래 성장 기업이 또 상승은 가장 크게 올라가겠죠. 지금 시장이 뭐 이렇게 좋고 나쁘고 할 때 주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큰 성장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기업이 아닌 종목들은 그러겠죠. 그런 종목들은 또 시장이 좋아지면 또 좀 좋아지지만 아주 천천히 좋아지겠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런 뭐 낙폭이 큰 이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상승폭이 또 가장 큰 그런 기업이 될 겁니다. 항상 이제 이런저런 이 상황들이 바뀝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상황들이 계속 이렇게 변화가 생기죠. 변화가 생긴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은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또 시간이 조금 지나서 경제가 이제
너무나도 침체가 된다. 금리를 그만 인상 마무리하고 금리를 하락 쪽으로 전환해야 되겠다. 이런 시그널이 이 분위기가 나오게 되면 다시 또 살아나겠죠.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당장 표면적으로는 이런 상황이지만 이 일론 머스크의 이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에 아주 크게 연연하지 않죠.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럼 나는 화성 갈 거니까 뭐 괜찮아,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투자를 하시면 이런 일론 머스크의 이런 표정처럼 확실하게 믿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신감이 꺾이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시 빛을 보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